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금리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과 가산금리를 더한 건데요. 이 가산금리는 신용등급에 따라 큰 차이가 납니다. 신용등급이 나쁘면 대출금리가 높은 것은 물론이고요. 카드 발급 등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심한 경우 취업도 어려워집니다.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이 신용등급. 그런데도 개인 신용등급 평가 기준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은 없습니다.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개인 신용등급 기준을 취재했습니다. 2년 전 집을 담보로 1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은 이수호 씨. 만기를 연장하려고 은행에 갔다가 신용등급이 떨어져 대출금리가 오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신용평가 등급이 종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2단계 떨어진 관계로 해가지고 이자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연체 한 번 하지 않았던 이 씨의 대출금리는 연 3.75%에서 3.99%로 뛰었습니다. 연간 36만 원의 이자를 더 물게 됐습니다. 신용평가 회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떨어진 건 2달 전. 이유는 신용카드를 적게 썼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실적 부분이 이번에 마이너스가 되면서 38점이 지금 하락하신 상태입니다. 이 점수 하락폭은 개개인의 정보에 따라서 카드 사용액이 6개월 이상 월 30만 원에 못 미치면 등급이 깎이도록 신용평가 시스템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평가 방식을 알 리 없는 이 씨는 대출금을 성실히 갚으려고 카드 사용액을 줄였다 낭패를 본 겁니다. 현금 결제로 자꾸 유도를 하고 그다음에 체크카드 써라 뭐 이렇게 하는 판국에 어떻게 그 신용카드 사용 실적 가지고 그 평가 기준을 삼을 수가 있느냐. 신용카드를 덜 써 카드 빚이 줄었는데 신용 등급이 올라가기는커녕 떨어진다는 건 신용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의 경제신분증이나 다름없는 신용등급, 어떻게 결정되는지 들여다볼까요? 개인 신용등급을 매기는 신용평가 회사는 현재 3곳입니다. 이들 회사는 은행과 대부업체, 공공기관 등 대략 600곳에서 개개인의 신용과 관련된 정보를 건네봤습니다. 이때 연체한 적은 없는지, 빚을 얼마나 졌는지, 그리고 세금이 밀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정보들이 특히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신용평가사가 자체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서 개개인에게 1에서 10까지의 등급을 매기는데요. 이렇게 정해진 등급은 계약을 맺은 금융회사로 또다시 넘어갑니다. 금융회사들은 이 신용등급에다 자사와의 거래 실적 그리고 기여도 등을 더해서 자체적인 최종 신용등급을 산출하고요. 이 최종 신용등급에 따라서 대출 금리나 한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신용평가사마다 또 개별 금융회사에 따라 평가 기준이 제각각인데다 평가를 당하는 개개인이 세부적인 항목을 알 수 없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항의조차 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소비자를 위한 신용평가 시스템이 되기 위해선 뭐가 달라져야 하는지 임승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납득하기 힘든 신용등급 산정 방식은 신용등급 관리까지 어렵게 만듭니다. 한 치킨집 사장의 경우 전화번호부 회사와 광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계약대로 광고를 안 해줘 광고비 26만 원을 내지 않았는데 전화번호부 회사가 신용정보회사에 연체 고객 정보를 등록하면서 신용등급이 5등급이나 떨어졌습니다. 진짜 안 내는 학생 채무가 이 이유가 있는가 없는 거를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신용등급 평가 기준이 제멋대로인데다 개인에게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신용등급의 그 평가 기준하고 평점 방법을 소비자한테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됩니다. 소비자는 그 불합리하게 피해를 볼 수 있고 그 피해 보는 것만큼 금융사들은 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은 신용평가 기준에 없어도 개인이 유리한 정보를 제출하면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개인이 전기나 가스요금, 임대료 등을 꼬박꼬박 냈다는 사실을 신용정보회사에 알리면 바로 신용등급에 반영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용평가 기준은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서둘러 고쳐 소비자가 신용등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